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시다파 최봉기입니다. 한 달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중국과의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자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스푸트닉 순간을 언급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57년 10월 소련이 미국에 앞서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에 성공해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미국의 메시지는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은 신냉전을 거부하고 있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무역전쟁으로 파탄한 미중 관계가 완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구애 작전을 벌이고 있는 터라 더 당혹스럽습니다. 미국이 원치 않아도 신냉전은 우리 앞에 성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책임 G20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이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죠. 바이든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개념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했죠. 그는 나의 새로운 행정부는 세계를 더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인 25일 시진핑은 미국을 향해 세계에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질서, 그리고 하나의 규칙만 있을 뿐이다. 어떤 국가도 반드시 유엔의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며 중국은 세계 양대 강국의 하나이면서도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까지 누리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매우 얄밉죠. 최근 EU, 영국, 캐나다 등 세계 32개국이 그동안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해 부여해 오던 특혜 관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 제2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이번 철폐로 이제 중국의 특혜 관세 대우를 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지금 한창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호주 세 나라뿐입니다. 바이든은 양국이 신냉전을 벌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진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중 관계는 마른 장작댐이 같다면서 하나의 오해가 큰 화재로 번져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중국과의 대화 목표에 대해 양국 간 과열된 온도를 낮추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미중 관계를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아니라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부 몫이죠. 그러나 백악관이 직접 타이 대표를 앞세워 대중국 관세를 완화하면서까지 그 열기를 낮추려고 하자 미국 재무부도 이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화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때 도입된 고율 관세와 제재를 철폐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상황을 미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미국은 멍한저우를 석방하는 등 얼어붙은 미중 관계를 완화해 신냉전을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미 정보기관은 2달 전에 있었던 중국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최근에 와서 공개했습니다. 10월 27일 밀리 의장은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2달 후인 지금에 와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지금이 스푸트닉 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이 이를 1957년 구소련이 발사한 첫 위성인 스푸트닉에 빗대 언급한 것은 미국이 미소 냉전 시기와 같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10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책임이 있다라고 답했죠. 이는 그동안 유지해온 전략적 모성을 깬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대만 주둔 사실과 미군이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냉전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또 스푸트닉 순간 발언도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가 아닌 2개월이 지난 후에야 했지만 신냉전은 찾아왔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0월 2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대만의 유엔 내 활동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대만이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 중 하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만 관련 발언은 한때 논란이 됐고 백악관은 그동안 유지해온 전략적 모성의 변화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선 것을 보면 미국이 아직 전면적인 신냉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신냉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미소냉전 당시 양국은 핵전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된 냉전은 종식됐습니다. 미국 등 서방으로서는 냉전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겠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과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비정상적인 사고 때문에 신냉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냉전이 미국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의 첫 최고 소프트웨어 책임자인 니콜라스 차일라는 에포크타임스 방송 미국 사상가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료주의, 고립된 성 같은 상태, 자만심이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중국이 점차 미국을 대체해 나가고 있어 미국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이 직면한 또 다른 큰 문제는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미 정부가 신냉전을 두고 보이는 우왕좌왕하고 수동적인 모습은 중국 지도자가 상을 오판해 계속 도발하도록 부추기는 셈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됐습니다. 시진핑의 3년임을 앞두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관계 완화를 위해서 지난 9월 새로운 기후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상대로 한 공격을 최선의 수비로 삼는 20 미수 전략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일본을 이간질해서 미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중일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강원 양면 작전을 번갈아 사용하고 유럽에 대해서도 새로운 포섭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퇴임을 앞둔 메르켈 독일 총리와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요구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10월 29일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미국으로부터 분리시켜 중국 측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시진핑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 중국이 100개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구에 약 16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백신 외교를 통해 미국을 압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또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G20 밖에서 그룹을 만들어 미국과 주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1대1로 디지털 경제, 상호 연결과 소통을 또다시 들고 나와 소개하며 미국을 겨냥해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간격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10월 2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EU의 주요 국가로서의 이탈리아의 지위와 역할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이탈리아와의 파트너십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탈리아 마이오 장관은 호응 대신 양국 간 직항로 복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있어서 인권 수호, 인도적 지원 및
대테러 방면의 국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오히려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마이오 장관은 중국이 인권 대화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신장과 홍콩 정세에 대한 이탈리아의 깊은 우려를 특히 강조했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주요 7개국 중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잇따라 5개 국가와 접촉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중 간의 신냉전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국이 일으킨 신냉전은 사실로 드러났고 백악관으로서는 응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피동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능동적인 승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